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OX 및 단답형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스모크 타워 변수는 2종 환기로 해야 될까요? 어때요? 스모크 타워는 1종 환기를 합니다. 변수는 냄새가 나죠. 어떻게 돼요? 감압을 해야 돼요. 감압. 내부 압력을 계속 빼는 감압 또는 부압실이 필요하죠. 몇 종 환기일까요? 오염실에 적합한 3종 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스모크 타워는 어떨까요? 스모크 타워는 자, 이렇게 볼까요? 계단실이 있어요. 응? 계단실. 그 다음에 여기 전실이 있어요. 전실이 있는데, 자, 보세요. 내부에서 연기가 들어올 수 있죠. 복도에서. 어떻게 돼요? 강력하게 배기를 해야 돼요. 근데 강력하게 배기하면 어떨까? 내부 압력이 부합이 돼서 계속 연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문 열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이렇게 뭐를 해야 돼요? 강력하게 급기를 해서 이 내부 압력을 정합을 맞춰야 돼요. 그럼 급기나 배기가 동시에 필요하죠. 몇 종 환기? 제 1종 환기. 그래서 1종 환기 특징이 뭐냐? 임의 압력을 조정할 수 있어요. 때에 따른 정합 부합을 내가 임의 압력을 조정할 수 있으니 이것은 1종 환기가 되는 거고요. 변수예요. 이 변수는 그쵸, 이렇게 복도가 있어요. 복도가 있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 변수가 있대요. 변속관들이. 자, 오염물들이 많죠. 오염물들이 많으면 어떻게? 오염물들이 살랑살랑 복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테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강력하게 배기해야 돼요. 강력하게 배기하고 급기는 자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강력하게 배기하기 때문에 내부 압력은 감압이 돼요. 감압. 대기압보다 압력이 낮은 이 부압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도 쪽에 냄새가 안 나죠. 왜? 계속적으로 만약 누군가 혹시나 복도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놔도 그 복도에 있는 공기가 화장실로 들어갈지언정 화장실 공기가 복도 쪽으로 나가진 않겠죠. 얘가 바로 무슨 환기예요? 지금 현재 3종 환기입니다. 아, 그렇겠구나. 그래서 변수는 3종이고 스모크 타워는 1종 환기가 되는구나. 그럼 2종이 뭐냐고요? 2종은 자, 여기 만약 가정해 볼게요. 여기 만약 우리가 크랜룸이라 할게요. 우리가 굉장히 청결을 요구하는 실이에요. 청결을 요구하는 실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강력하게 급기를 해요. 기계적인 강력한 급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대기 압력보다 압력이 높아진 정압 상태가 돼요. 정압 상태가 되면 혹시나 복도에 지나가는 냄새라든가 먼지가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압력이 높으니까 압력은 고압에서 저압으로 가죠. 먼지 같은 거, 냄새 같은 거 못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제 2종 환기. 2종 환기는 강력하게 기계장치를 통해서 급기하는 시스템이고요. 내부 압력은 뭘 유지한다? 정압 또는 양압을 유지하는 청결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리를 하면 이렇게 틀린 거를 알겠고 왜 이렇게 얘기한지 알겠죠. 1종과 2종과 3종은 각각의 환경 특성이 좀 다를 수 있다. 용도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 수소를 이용한 에너지 생성은 뭘까요? 새로운 에너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에너지라는 게 있고 재생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합해서 우리 뭐라고 할까요? 신재생에너지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수소를 이용하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예요? 새로운 에너지원이죠. 신에너지고요. 재생에너지는 뭘까요? 태양광을 이용한다든가 풍력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수력을 이용한다든가 우리가 결국 자연에서 주는 이런 에너지원을 그냥 재생만 시키는 게 재생에너지.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이런 걸 신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수력은 재생에너지다. 이건 맞는 얘기죠. 지구에서 얻는 그 자원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이용하는 걸 재생에너지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공급되는 가스 원료 중 수소와 산소를 결합하면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급탄과 난방전은 별도 방식이 필요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뭐냐면 공급되는 가스 원료 중 수소, 산소를 결합하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는 도중에 열원이 나와, 열. 그 열을 이용해서 우리는 급탕 또는 난방을 이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은 장점이 뭐냐? 전력도 얻으면서 급탕과 난방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건축물에서 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지열, 땅속에 있는 거잖아요. 주변 건축물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 그렇지 않죠. 많이 받지 않죠.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땅속에는 지중 온도는 15도씨로 일정해요. 일정. 근데 이 지열의 특징이 뭡니까? 주변 건물이 많고 적고 관계가 없어요. 난 땅속에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땅속에 있는 여론을 이용하는 방식이 지열 시스템이니까 주변 건물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겠구나. 자, 배관중의 밸브를 급속하게 폐쇄, 닫는다는 얘기죠. 관의 유속은 정지하나 유속 에너지가 압력 에너지로 변동하여 강한 충돌이 생기면서 배관의 음이 커지는 현상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수격작용이라고 하죠. 워터 해머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워터 해머링이 생기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 그림을 그리면 되죠.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그려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뭘 얘기할까요? 수압이 높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배관진임이 급격하게 감소가 돼. 배관진임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유속이 지나치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급격한 뭐를 해요? 조작을 하는 거예요. 급격하게 조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물이 떨어지는 충격으로 인해서 배관에 진동이 생기는 거,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수격작용, 워터 해머링이라고 해요. 그럼 워터 해머링을 방지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방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수압을 낮춰요. 배관 직경을 오히려 크게 확대하고요. 유속을 좀 느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급격한 조작을 하지 말아요. 근데 급격한 조작을 하지 말라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에어 챔버. 뭐라고요? 에어 챔버. 이 공기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기실을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일종의 쿠션 작용을 해서 급격한 조작을 하더라도 에어 챔버가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해? 우리가 OX 문제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정확하게 아는지를 체크할 수 있거든요. 자, 배수 설비 중 유해 유독성이 있는 물질을 잡배수를 한다? X죠. 뭐라고 할까? 이런 유해 유독성, 산이나 알칼리를 포함한 이런 것들을 특수한 배수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잡배수라는 게 뭐예요? 이 잡배수는 말 그대로 생활하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이런 하수들 있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빗물은 뭐라 할까요? 빗물은 특별히 우수라 그래요. 우수.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는 거 중요한 것들이니까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자, 급탕 배관은 완만한 구배가 좋을까요? X죠. 급탕이 잘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국배를 해라. 가급적 국배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얘기죠. 자, 복사난방이에요. 복사난방은 시공, 수리, 방 모양 바꿀 때 불편하고. 그렇지. 고장시 발견이 어렵습니다. 맞아요. 이 복사난방은 바닥에 매립을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뭐 시공도 어렵고 수리나 방 모양을 바꿀 때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의 건물에 냉방, 난방 부하가 동시에 발생해. 이때 실내 혼합박스, 혼합상자라 하죠. 공급이 가능한 공조 방식은 뭘까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혼합박스가 실내에 있는 거, 냉방, 난방이 가능한 걸 뭐라고 하죠? 이중독토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중독토 방식. 그래서 이중독토 방식은 결과적으로 냉방, 난방 부하가 동시에 발생할 때 실내 혼합박스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거. 이중독토 방식. 우리 뭐라 그래요? 특징이 에너지 다소 비용이다. 그렇죠? 에너지 다소 비용이지만 고급 설비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부하가 있어요.
여러 개의 부하가 있는데 서로 다른 곳이 있고 각 지역별 냉방, 난방별 부하가 서로 다르다. 이때 조절 장치를 한 곳에 집중하여 공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얘기죠. 여기 한쪽에는 냉방기가 있고요. 한쪽엔 난방기가 있는데 중앙에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는데 여기 A, B, C, D 이렇게 다양한 조닝이 있어요. 다양한 조닝이 있으니까 얘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쪽에 조절해서 보내주고 한쪽에서 냉난방 비율 정해주고 이렇게 조정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조절해서 보내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굉장히 존이 다양하다. 멀티존 유닛이라고 하죠. 멀티존 방식. 이 멀티라는 얘기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뜻이고 존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구역, 난방 구역이 서로 다른 부하를 특성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멀티존 방식이라고 그래요. 아, 멀티존 방식이구나. 멀티존 방식. 자, 96번. 중간 규모 또는 대규모 건물에서 각 층별로, 각 층별 서로 다른 부하가 있을 때 층 또는 구역별로 공기조화 유닛을 설치한다. 그럼 뭐라 그래? 층자가 들어가죠. 층별 유닛이라고 그래요. 층별 유닛.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층별로 임대 사무실의 특성이 다르든가 또는 이 백화점처럼 층별로 부하 단위가 다를 때는 중앙 공조에서 공기만 쫙 보내주면 각 층별로 2차 공조를 통해서 이렇게 각각 그 층별 조닝에 맞는 이런 공조 시스템을 하는 거, 이걸 층별 유닛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각 층의 우리 부하 조건에 맞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층별 조닝은 일반 전공기 방식에 비해 중앙 공조 장치가 작아도 무방하고, 오케이, 공급 덕트 크기를 작게 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럼 왜 맞느냐고요? 자, 볼게요. 자,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반 공조예요. 일반 공조 시스템이고요. 층별 조립 시스템입니다. 그럼 일반 조립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 중앙 공조죠. 중앙 공조 장치가 굉장히 커야 되고요. 에어덕트 크기도 커야 돼요. 그래서 중앙 공조에서 냉방, 난방 할 것 없이 다 보내서 어디로? 각 층별로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 공조 시스템이 능력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층별 조닝입니다. 층별 조닝인데 층별 조닝은 중앙 공조에서는 신선한 공기만 불어줘요. 신선한 공기만 불어주니까 뭐라고 하냐면 덕트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중앙 공조 장치는 오히려 크기가 작아져요. 그 다음에 덕트 크기도 작아도 돼요. 공기만 보내줘요.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각 층별로 공조기가 있어요. 층별 공조기가. 층별 이 공조기에서 냉난방 부하에 맞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중앙 공조 장치는 작아졌지만 층별로 뭐가 필요하다? 소형 공조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형 공조기 때문에 층별로 소매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 나오는 것처럼 일반 공조랑 비교한다면 중앙 공조 장치가 작아도 무방하고 공급 덕도 크기를 작게 할 수 있어. 다만 사실 알고 보면 뭐가 돼? 각 층별 작은 공조기가 필요하니 각 층별로 소매온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층별 공조기 장치를 차지할 스페이스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뭐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굉장히 쉬워. 그죠? 내용을 보니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자, 그 다음에 이 건물 내 군내 교환 설비는 전화 교환 설비라고 하며 건물 내부 및 외부 상호간의 연락을 위한 설비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인터폰 설비는 국내 또는 옥내 전용의 통화 설비를 목적으로 하죠. 이거에 뭐 특별히 뭐 하자가 없는 얘기고요. 자, 수송 설비 중 인위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화물을 수송하는 설비를 컨베어 벨트라고 해요. 네, 컨베어 벨트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형상은 30도 이하. 이 각도를 얘기하죠. 이동 보도는 보통 15도 이하. 다 훌륭한 얘기밖에 없네, 그죠? 자, 그 다음에 LPG 가스는 프로판 등의 주체이며 발열량이 LNG보다 LP 가스가 발열량이 크고 LNG보다 크고 비중이 공기보다 작다? 뭔가 이상하죠. X죠. 왜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LPG 가스와 LNG 가스를 많이 비교하죠. LP는 프로판 등이 주체가 돼요. 프로판 가스. 얘는 메탄 등이 주체가 돼요. 자, 근데 LPG 가스는요, 공기보다 비중이 커요. 무겁다. 공기보다 무겁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닥에 주로 깔려요. 바닥. 근데 LNG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비중이 작아. 가볍다. 그래서 어디 천장이 뜹니다. 보통 가스가 새면 이 LPG 가스는 그래서 LPG 가스는 주로 이제 본배를 공급을 해요. 이 본배라는 건 가스통이에요. 응? 얘는 주로 배관으로 공급하고요. 이 LPG 가스는 본배로 배관이 가능하니까 무게를 날 수 있어서 유량 단위는 kg/h인데 얘는 배관으로 공급하니까 미터/세제곱퍼 아워가 돼요. 그 다음에 LPG 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주로 감지기라든가 아니면 우리 그 가스를 배기하는 장소가 이 바닥 근처에 필요한 거고, 거꾸로 얘네들은 천장 근처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본배통 같은 경우는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40도 이하의 장소에 그늘지고 서늘한 장소에 처리하고요. 2m 이내 화기를 하면 안 돼요. 화재가 날 수 있어요. 화기가 있다 그러면 2m를 벗어난 곳에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LPG 가스가 발열량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응? 발열량은 LNG보다 큰 편이에요. 근데 비중은 공기보다 크다라고 해야겠죠. 무거우니까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열량은 LNG에 비해서 높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왜? 우리가 바닥에 주로 보이기 때문에 화재가 날 때 주로 이제 바닥에 무슨 담배 조각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위험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장단점이 있고 특징이 있구나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LNG 가스예요. 아까 공부했죠. 본배로 공급된다. 뭔가 이상하죠. 주로 뭘로 공급된다 그랬어요. 제가 배관으로 공급되고요. 단위는 뭐 kg/h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LNG 가스는 주로 뭘로 배관으로 공급되고 단위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배관 공급은 미터/세제곱퍼 아워가 되어야 돼요. 아까 제가 정리해줬죠. 그러네. 그러니까 공부할 때 다 미리 정리해주잖아요. LPG 가스는 화기가 몇 미터 이상, 2m 이상 이격해야 돼. 2m. 그래서 2m 이내에는 화기 같은 거를 배치하지 말아라 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LPG 가스인데, LPG 가스는 외기에 노출하여 통풍을 유도하고 일사에 노출하는 거 좋다? 아니죠. 일사에 노출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열이 나서 가스통이 터질 수가 있어요. 40도 이하에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라라는 조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 꼭 숙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 가스 같은 거 있죠? 가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가스 계량기가 있고 가스 배관에 이음부라고 있어요. 이음부가 있는데 꼭 기억할 수 있는 건 15cm, 30cm 이격할 수 있는 거 60cm, 200cm인데요. 이 가스 계량기에는 화기와 그렇죠? 200cm 이상 이격하라는 얘기고요. 자, 60cm는 뭐냐면 전기 계량기라고 있죠. 계량기나 전기 개폐기 같은 게 있는데 60cm 이상 이격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똑같이
조건이 들어가요. 자, 3cm는 뭐냐면 전기 전멸기나 접속기예요. 전기 접속기 이런 것들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규정으로 몇 cm? 30cm 이상 이격해야 되고요. 보통 전선 있죠. 전선은 15cm 이상 이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15cm 규정이 있죠. 전선은 15cm 이격해라. 자, 전기 전멸기와 접속기는 3cm 이격해라. 계량기 개폐기는 60cm 이격해라. 화기와는 200cm 이상 이격해라.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 15, 30, 60, 200cm라는 게 혹시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규정들이에요. 이런 거 꼭 숙지하셔서 시험장 가시면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가스 배관부 이음분할 가스 계량기죠. 계량기, 전멸기, 접속기는 그래서 우리가 가스 계량기와 전멸기, 접속기 등은 나왔죠. 그럼 현재 전멸기나 접속기는 3cm, 계량기는 6cm 이상 맞는 얘기죠. 방금 전에 제가 정리해준 그거잖아. 아, 그러네. 그래서 외우라고 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화기용이 나오는데 소화기용은 뭐 A급, B급, C급, K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전, 1이죠. 유, 전 이렇게처럼 기억을 해요. A, B, C가 일반, 유류, 전기잖아요. 그 키친 하니까 뭐 주방이 될 거고 맞는 얘기예요. 인류전 외우셔야 돼요. 인류전, 일반, 유류, 전기, K급은 주방입니다. 인류전 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소화기 중 이 보행거리에 따른 배치는 소형 소화기가 20, 대형 소화기는 30m 이내마다 설치해야 하며 높이는 바닥에서 1.5m 이하. 맞아요. 우리가 대형 소화기는 뭐냐면 이 바퀴 달려서 끌고 다니는 거 있죠. 큰 것들. 이걸 대형 소화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20m, 30m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거 암기하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서는 뭐 소화 설비, 경보, 용수, 피난 설비, 소활동 설비로 구분합니다. 맞는 얘기죠. 예, 이런 거 꼭 기억하세요. 소화, 경보, 화재가 나면 알려줘. 용수, 화재가 나 필요한 물을 끌어다줘. 피난, 도망갈 때 어떻게 가야 돼? 소방관의 활동에 필요한 설비, 소활동 설비. 소활동 설비는 누가 활동할 때 필요하다고요? 소방관이 화재 진압하러 올 때 필요한 설비는 소화활동 설비라고 구분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소활동 설비는 자,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자, 연결송수관, 연결살수, 연소 방지 설비, 재연 설비, 무선 통신 보도 설비, 비상구 설비, X네. 왜? 5개 소화전은 소화 설비예요. 얘는 일반 소화 설비입니다. 무슨 얘기냐? 소화 활동 설비는 뭐라 그랬었어요, 제가? 소화 활동 설비는 소방관의 활동에 필요한 설비로 사연 무비입니다. 그 사연이라는 게 뭘 얘기해요?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살 설비, 연소방 설비, 제한 설비죠? 4개가 연이 들어가죠. 무는 뭘까요? 무선 통신 보도 설비, 비상 후 설비. 그래서 우리는 뭐로 기억해? 사연 무비다. 기억하는 거예요. 사연 무비. 사연 무비 하면 6가지가 되죠. 요것만 소활동 설비라고 규정하는 거고, 일반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이런 건 일반 소화 설비예요. 활동자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그죠? 자, 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방화 대상물의 뭐 상부 또는 천장면에 배수관을 설치하고 폐쇄형 또는 개방살수 기구를 설치해 수동 또는 자동으로 물이 헤드로부터 소화되는 이동식, 뭔가 이상하죠. 이동식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죠? 고정식 소화설비라고 하는 거죠. 건축물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식 소화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프링클러 설비 중 습식. 우리가 스프링클러 선식은 시스템은요. 이렇게 있고요. 습식과 건식과 준비작동식은 폐쇄형이라고 해서 헤드끝이 막혀 있고요. 얘는 개방형이라고 해서 항상 스탠바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열려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스프링클러 이렇게 헤드가 있는데 이 헤드 끝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가연물로 막혀 있어서 물이 안 나와요. 근데 개방형은 뭐냐면 스프링클러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스탠바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습식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배관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물이 가득 차 있다가 이 스프링클러에 여기 가연물 열이 높아지면 얘가 녹아요. 녹으면 퓨즈볼 링크라는 게 녹으면 세차게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차장은 겨울철에 난방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주차장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주차장 같은데 얼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습식은 항상 어떻게 돼요? 난방실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난방식은 어떻게 될까? 비난방식은 습식 아닌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습식은 겨울철에 얼 수 있기 때문에 난방실에만 습식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주의하십시오. 아, 이런 의미구나. 이런 의미. 자, 그 다음에 자, 연결살 설비예요. 지하층의 일정 규모 이상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때 연결 손수한 설비를 통해 물을 공급하는 설비고, 화재 시 소활동 작동하는 거 화적 없죠. 맞는 얘기입니다. 연결살 설비.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알려주는 설비예요. 화재 발생 시 감지기에 자동적으로 경보 알려주는 설비, 그쵸? 근데 갑자기 뭐예요? 소활동 설비다? 이거 아니죠. 경보 설비일 뿐이야. 경보 설비라고 합니다. 화재 시 감지가 돼서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화재가 났으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소활동이 아니라 경보 설비다 보시면 되고요. 자, 5개 소화전이에요. 5개 소화전은 이 건물 밖에 이렇게 소화전 하나 있는 거 있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소화하우스를 연결해서 불 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홀로 서 있는 이런 것들, 이걸 다 우리 5개 소화전이라 하는데, 고층 화재 시가 아니라 1, 2층이죠. 1층과 2층의 규모가 큰 저층부예요. 저층부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화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1층과 2층 정도는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걸 말합니다 라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있는데, 화재 발생 시 소화전용 설비 배관을 통해 물을 공급받아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자동식이며 이동식. 우리는 옥내 소화전 설비는요,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 벽면에 보면 옥내 소화전 써 있고요. 여기 호수 이렇게 15m짜리 2개 있는 거 있죠? 이거 여러분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화재가 나면 여러분들이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의 표준 방수량은 130L/min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자, 고층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에 각 층별 옥내 소화전이 7개가 있어. 계산상 수원 수량은 이 개정된 부분이에요. 개정된 것 다른 얘기 뭐냐? 과거에는 층별로 가장 불리한 층별 최대 개수를 산출을 하는데, 과거에 수원 수량을 계산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2.6 곱하기 n으로 보고요. 이 n은 최대 몇 개로 봤냐면 과거에 5개 이상은 5개로 봤어요. 그런데 개정이 되면서 2개 이상이면 2개만 보게 될 정도로 완화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현재 7개 있다면 어떻게 돼요? 2.6 곱하기 2는 5.6 메타 세제곱이 돼요. 아,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답은 5.6이 되는 거예요. 개정이 되면서. 과거에는 2.6 곱하기 n을 몇 개까지, 5개 이상이면 5개로 봐야 되는데, 이제는 얼마까지만 보면 돼? 2개만 보면 돼. 2개. 그래서 얘는 그렇죠. 쫙 긁어놔야죠. 얘는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현재는 뭐다? 2개 이상이면 얼마까지 보면 돼? 2개만 보시면 돼요. 2개만. 그래서 우리는 2.6은 어떻게 나왔을까? 2.6은 130L/per 표준 방수량이잖아요. 얘가 20분간 우리가 소방관이 올 때까지 건물 사용자가 사용한다면 2600리터가 필요해요. 2600리터는 2.6m 세제곱으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30L/per 분 요거 그다음 20분을 곱하면 이렇게 한 개당 2.6m 세제곱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에 소화전 호스를 연결하여 화재 진압 시 법적으로 정한 소화 반경은 얼마일까요? 우리가 옥내 소화전은 25m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5개 소화전은 40m, 이런 거 꼭 외우십시오. 꼭.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비 파트 우리가 문제 풀이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